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곱게 안 보시는 우리 시사계의 측면 승부사시죠.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상당히 많이 다니셨네요, 보니까. 네, 조금 예. 많이 뛰었습니다. 예, 세상이 다 편안하던가요? 네. 예. 원전 지역도 안전하고. 아, 그렇습니까? 지진지대도 안전하고. 아, 예. 다 안전한 곳만 다니셨군요. 오늘 이슈는 뭡니까? 사람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 하시려고요? 네. 이혜원 바른정당 대표가 이혜원. 한 사업가로부터 명품 가방 시계를 비롯해서 한 6천만 원대 금품 받았다. 네. 이런 의혹이 바로 이 YTN 보도를 타지 않았습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해명을 이제 내놨는데요. 네. 이 대표가 저의 사람 보는 눈이 잘못되어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람 뭘 잘못 봤습니까? 오늘 이제 해명한 내용을 보면 예. 그 사람하고 돈을 예. 빌리기도 했고 예. 갚기도 했으며 예. 그런데 지금은 다 갚았고 예.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청탁이니 뭐니 하는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네. 대가성은 전혀 아니고 네. 여기도 등장하네요. 대가성 없었다. 이미 오래전에 돈을 다 갚았고 그 부당한 금품 요구를 그 사람이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떤 부당한 금품 요구를 했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다 줬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쪽에서는 다 못 받았다라고 못 받았다. 생각을 해서 예. 더 달라고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죠. 읽어보니까는 선물 받은 걸 세탁까지 했더라고요. 백화점 가서, 그러니까 그림 받은 정치인들이 그림을 팔면 그림은 세금이 안 걸리잖아요. 그죠? 네. 소득에 안 요즘에 잡히고. 굉장히 예. 선물로 많이 각광받고 있죠. 예. 네. 그림 아니면 포도주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네. 이분은 명품 옷을 선물 받았다가 백화점 가서 바꿨다 뭐 이런 의혹도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을 지금 와서야 후회를 하시는 예. 그런 사이인데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처음 알게 된 게 지난 총선 경선 당시. 네. 정치권의 원로 친박계 모 인사를 통해서 알게 됐다. 홍보도 잘 알고 언론계 정치권 인사 인맥이 두텁다고 소개를 받았다. 네. 처음엔 믿고 신뢰하는 관계였고 선의로 자원봉사로 오시는 분이니 감사한 마음에 좋게 봤다. 이렇게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금전거래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아무리 가까워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일반적인 많은 분들의 생각이잖아요. 네. 근데 사귄 안지가 얼마 됐다고 이렇게 큰 돈을 주고받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친지들 간에도 사실은 금전거래하기 굉장히 하긴 한데 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또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또 금전거래를 막 하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혜원 대표 해명대로라면 그냥 정치권 선배로 소개로 알게 된 그런 사람. 그런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물하고 어떻게 이렇게 급속하게 금전거래까지 이르게 됐는가. 이 부분이 네. 상당히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혜원 대표는 그 사람 알고 보니 사기꾼이더라라는 식으로 또 해명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엊그제 전력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자기 말고도 현직 정치인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그렇게 했더라. 네. 그리고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3천만 원 갈취하려고 했다는 믿기 어려운 얘기도 있다. 네. 이게 오늘 본인이 직접 해명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치 당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보통 금전거래를 하기 전에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정도는 기초조사는 하지 않나요? 그런데 엊그제 그 사람이 전력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것도 사실은 납득하기가 좀 힘든 대목이죠. 네. 납득이 안 되네요. 납득이. 정치인들이 요즘 이런 식으로 이제 금전거래를 하는 모양이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치자금 사건이 좀 많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굉장히 조심들 많이 하거든요. 예. 금전거래 예를 들어서 금전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든가 네.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증빙서류도 꼭 남기는 그런 식으로 꼭 하고요. 심지어 녹음까지 다 하는 경우도 네. 있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딴 얘기 할까 봐. 예. 근데 이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시기가 특히 좀 민감해요. 그러니까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제 주로 이루어졌고 특히 2016년
총선 전후한 시기에 집중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의구심이 지금 많이 일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요즘은 선거 때 국회의원들이 이 평상시보다 더 금전거래에 조심을 더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거 뭐 그야말로 의원 되고 나서도 그냥 의원직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예. 그래서 사실은 돈을 빌린다거나 이런 거를 가능하면 이제 피하고요. 빌리더라도 정말 그 친한 친지들 아니면 네.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네. 차라리 그것보다는 뭐 펀드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상당히 조심성도 부족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다급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그때 이분이 최순실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한 의원을 향해서 재벌 기업 사모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뭐 이러면서 또 이야기하신 그렇죠. 적 있죠. 네, 맞습니다. 주로 돈 많은 분들하고 재벌 분들하고 친하신 분인가 봐요. 그렇죠? 재벌가 사모님들하고. 네. 국회의원 되면 다 친해지나요? 아니죠, 그거는. 그건 아닙니까? 네, 그럼요. 그렇구나. 근데 왜 이런 식으로 금전 거래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급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보기에는 일종의 급전 조달 창구로 이 사람을 활용했던 게 아닌가. 그때 급할 때.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급할 때 조금씩 이렇게 쓰고 뭐 본인은 갚았다고 하니까 얼마 갚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중간중간 갚기도 하고 뭐 이런 예. 식으로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렇게 이른바 모양새를 갖추기가 좀 어려웠던 거 아닌가. 네.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증빙이 다 되도록 이렇게 뭐 나중에라도 이렇게 앞뒤를 맞춰 놓는다는 거죠. 의혹은 다 해소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의혹이 사실은 더 지금 커지고 있습니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첫 예. 보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YTN 보도 이제 그때 이제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네. 돈을 받은 적 없다. 첫 해명이. 그리고 가방, 시계, 지갑, 벨트, 재킷 같은 명품은 선물로 받았는데 뜯어보지 않고 돌려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돈을 주고 받은 거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명품도 풀어보지도 않고 돌려줬다고 했는데 예. 오늘 설명은 뭐냐면 코디 소품으로 가져왔고 예. 이걸 물품 처리를 하고 구입 비용을 반납을 했다. 예. 그러니까 물건은 받고 돈은 결국 돈으로 줬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 역시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보통 고가의 제품들은 가방 겉만 봐가지고는 이게 가방인지 시계인지 벨트인지도 모르는데 이분은 투시를 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뜯어보지도 않고 풀어보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혜원 대표 대단하신 분이네요.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보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얘기 좀 해볼까요? 기자회견 열고 논란에 대해서 적극 해명했다고 합니다. 자진 사퇴는 거부했고요.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도 예정대로 하겠다라고 했고요. 박성진 후보자 청문회 진행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장안구 출신 이찬열입니다. 네. 오늘 박성진 후보자 해명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공학도 닮지 않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군요. 그렇습니까? 예, 네. 오늘 얘기한 거 보면 건국과 정부 수립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네. 뉴라이트 운동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네. 이제껏 정치적 이념적 활동한 적이 없다. 네. 편향된 의식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작년 11월 25일 날 오후 5시에 포스코 국제관에서 포스코 공대 기계공학과 정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 보수 진영의 건국절을 주장하고 공론화를 시킨 이용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초청을 했는데 예. 주제가 대한민국 건국의 문명사적 의의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땐 저도 기계공학과 출신입니다. 예.
기계공학과의 정기 세미나에 예. 과연 대한민국 건국의 문명사적 의의라는 제목을 갖고 세미나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이게 기계공학과의 세미나의 주제에 맞는 건지 네. 이런 일을 해놓고 뻔뻔스럽게 오늘 같은 그런 기자회견을 해서 뭐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무위원 특히 초대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로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기본적인 조건을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 네. 장관하면 뭐가 좋습니까? 그건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를 쓰고 하시려고 그러죠? 거짓말도 하고 뭐 제대로 된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서요. 이런 역사관이 부족하니까 국가관은 또 뭐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라고 그러니까 좋은 건가 보다고 그냥 나오는 거죠. 뭐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국가 공무원이 무엇을 하는 직업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죠, 그죠? 그렇죠. 그 동안에 내가 어떻게 준비를 했어야만 내가 국가 고위직 공무원 장관을 하고 국무위원을 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의 어떤 진실과 거짓은 본인과 또 다른 많은 검증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자진 사퇴는 거부했고요. 기자회견은 얘기는 아직 안 한 거죠? 예, 안 했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은 청와대하고 어느 정도 교감하에서 진행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청와대도 참 저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네.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적폐를 청산해 달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떻게 이러한 적폐 청산해야 될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는지. 네. 그러면서 무슨 뭐 교감이 뭐 있겠습니까? 교감이 뭐 있을 거나 있습니까 지금? 청와대는 이 방송 듣는 즉시. 예. 저는 빨리 퇴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제 저도 정의당 그 추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역사관이나 철학관은 현 정부와 당연히 같으면 좋겠지만 설사 다르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이분을 그 임명하려고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정말 혁혁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된다면 협치와 연대의 의미에서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할 사람은 박성진 씨 하나뿐입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런 얘기도 맞지 않는 얘기죠. 뭐.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청와대 반응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여론 좀 지켜보자, 더 지켜보자. 저번에 저 사퇴하신 분 한 분 계시죠? 예. 네, 그분하고 한두 명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그 여성 한 분 왜 사퇴하셨지 않습니까? 예. 박기영 장관 후보자입니까? 아니죠. 문화체육관광 쪽에 정책 위반하는 1인자죠. 우리가 알기로는 돈 주물르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식의 어떤 그 인사가 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말씀하셨다시피 역사관, 종교관, 이게 앞으로 국민들 앞에서 검증받아보는 가운데 더 자칫하면 흠집이 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땐 뭐 더 흠집 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흠집 낼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요? 예. 자유한국당하고 다른 야당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뭐 특별히 자유한국당은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쪽 분들 취향에 맞나 보죠, 뭐. 그쪽 취향이 참 독특하군요. 이 박성진 후보자는 장고 끝에 임명한 인사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예, 이게 참. 그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때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사람이 없는 겁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훌륭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건 저는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게 뭐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명을 해놨으니까 사퇴를 시키지도 못하고. 예. 그냥 후보자들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예. 인사검증 시스템이 잘못돼서 이런 잘못된 사람을 갖다가 지명을 했으면. 네. 국민들에게 이거 잘못됐다 우리가. 예. 이걸 반드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지명 철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뭘 하겠냐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인사 시스템이 다 잘못됐다고 여지까지 다 얘기했지만은
청와대에서 지명 처리한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든지 본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물러나게 만들었지, 여태까지 그렇게 봤을 때는 청와대의 책임을 이 지명된 후보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명은 하겠다라고 통보를 해놓으신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몰랐고 이분들이 결격 사유가 있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발뺌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것도 몰랐다고도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냥 뭐 여론을 더 좀 들어보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데. 네. 그러면 지난 정부나 과거 정부나 뭐 다를 게 없습니다. 네. 청와대도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 네. 잘못했습니다. 다시 후보자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면 국민들이 더 신뢰를 줄 수가 있죠. 그렇군요.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오늘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추천할 인사가 없으면 인사에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야당에 추천 요청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그거는 또 제가 우리 저희 당 원내 대표님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은 제가도 한 번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공모를 해봐라. 공모. 외교부 장관 지명 후보자일 때 하도 말들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외교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느냐. 공모를 해봐라. 그 자식 때문에 의장 전입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없느냐. 제가 공모를 좀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도 정말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뭐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비슷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번에 처음 독립부처로 새롭게 출범한 조직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런 조직에 벌써 이렇게 삐그덕거리면 상당히 문제가 많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고 국민들께서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박근혜 정부의 창조 거기하고는 뭐 비교할 바가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벤처기업,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네. 모든 분들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누가 오느냐에 대해서 전부 귀를 바짝 세우고 있고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벤처기업 관련 입법권과 또 예산 발의권을 다 갖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소기업이 대기업들에 파묻혀서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 모두의 대체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또한 일자리 창출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국민들께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일 날 인사청문회 열린다는데 역사관, 종교관 이외에 우리 이찬일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까? 역사관, 종교관, 국가관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은 청문회에 오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십니다. 오늘 청문회를 기다릴 게 아니라 청와대도 본인도 이 방송을 들으면 즉시 자진 사퇴하든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이 방송 들은 즉시 사퇴시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방송 듣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